반갑습니다. 페페아파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자, 이번 영상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2월 20일 바이낸스에서 모네로 코인을 상장 폐지를 하죠. 다크코인 대장을 상장 폐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나올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코인 한 번 더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거래소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뭐 올해 뭐 7, 8월 그게 아니에요. 5월달로 기준을 잡은 건 현물 ETF가 5월쯤에 승인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3월달에 승인돼 버리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건데 웬만하면은 저는 5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재판들이 많이 껴있잖아요. 뱅크먼프리드, FTX, 도건 재판도 껴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자, 그러면 2월 20일 상장 폐지를 합니다. 엔트, 멀티, VAI, 모네로. 여기에서 지켜봐야 될 건 모네로 코인이에요. 모네로. 왜 모네로가 좀 충격적인 상황이냐면 그간의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를 해주면서 이 모네로 코인도 채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들 채굴을 합니다. 모네로 코인들을 많이 채굴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다크코인의 대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크코인에는 종류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제 여기에서 코인마켓캡에서 프라이버시를 딱 가보시면 딱 이제 보셔야 될 게 다크코인 중에서 모네로, 제트캐시, 그리고 이제 대시가 있을 텐데 대시 뭐 예전에 뭐 피백스 같은 것도 있었죠. 어쨌든 모네로, 제트캐시, 그리고 젠코인,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버지 같은 것들 뭐 그 도지코인, 다크, 버지 뭐 여러 가지 뭐 굳이 따지자면 국내에서는 다크코인으로 좀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상장 폐지했던 라이트코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대장격인 이 모네로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이 정도 시가총액이 상장 폐지를 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다크코인 한정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채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채굴 세력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모네로를 채굴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굴 세력들이 뭐 몇십억 벌어가지고 이거 내다 팔라고 이거 채굴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간에는 원래 OKX도 팔 수가 있었고 바이낸스에서 팔 수가 있었는데 이건 민코인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 펌핑의 피날레 과정과도 마찬가지로 유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덱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 단계 티어의 거래소도 상장까지 하나씩 이제 이어가다가 최종적으로 바이낸스, OKX, 코인베이스까지 간다면 최고죠. 그렇게까지 상장을 하고 나서 고점을 찍고 풍부한 유동성, 현물을 받쳐줄 만한 유동성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차익 실현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남아있었던 게 이제 바이낸스인데 다른 거래소들도 물론 물량들을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가총액이 3조잖아요. 3조 정도 되는 것들을 받아주려면 바이낸스 현물밖에 없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거래소 중에서 뭐 크라켄이나 이런 데들은 다 제외를 할게요. 쿠코인이나 게이트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물량들을 이제는 못 받아줘요. 그러면 채굴 세력들이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나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채굴 세력들이 정말 많은 코인들을 캐는데 보통 이제 본인들이 채굴했던 코인들을 이제 모아놨다가 하락장일 때는 그것들을 공매도로 같이 모아가지고 본인들 채굴한 세력들을 던져가지고 공매도로 또 이제 해칭을 해요. 이거는 이제 주유소 같은 것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원유 상황에 따라서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롱숏 포지션으로 해칭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물을 받는 데까지 기간들이 좀 걸리니까 정말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근데 보통 주유소 하실 때 한 개는 안 하잖아요. 여러 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칭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같이 또 활용을 합니다. 채굴 세력들도. 그리고 그 규모가 되게 크기도 하고 특히나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규모가 채굴장 세력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생산성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코인들을 찍어내가지고 그것들을 채굴해가지고 그 코인들을 실제로 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려가지고 어차피 팔 거면 어차피 팔아야 되죠. 어차피 팔 거면
채굴했던 코인들을 모아두고서 그 코인을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해서 올립니다. 가격들을 올려놓고 어차피 팔 거니까 올려놨으면 또 이제 내려가겠죠. 당연히 무한 이제 우상향하는 고점은 없으니까 내려갈 거니까 공매도를 또다시 모아가지고 어차피 모아놨던 코인들 던질 거니까 이 모아놓은 코인들 던지는 시점에서 이제 엄청난 또 이제 물량들이 매도 덤핑 물량들이 나올 텐데 공매도까지 잡아놓은 상황이니까 던질 때도 내려갈 때 돈 버는 선물 공매도 포지션에 또 따로 하나가 있는 거고 채굴했던 코인들을 이제 던져가면서 또 이제 차익 실현하는 또 그 던지기 전에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시장에서 이제 기관들이 유입이 됐죠. 기관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판이 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채굴이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 거기에서 이제 먼저 이제 채굴에서 좀 벗어난 코인이 있죠. 이더리움이 원래는 포우 방식이었는데 이제 포스로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엄청 큰 변화들은 없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더리움 머지 전후로 해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 올라가고 포우 기반들 뭐 이더리움 W나 이런 애들이 좀 변동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2년도 한 8월 달인가 9월 달에. 근데 지금까지는 엄청 큰 변동은 없는데 지금 변동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모네로 때문에. 그러면 채굴 세력들이 모네로를 만약에 많이 모아놨으면 그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채굴을 했던 코인들을 바이낸스나 OKX에 팔았습니다. 근데 OKX는 미리 상장 폐지를 했고 바이낸스는 상장 폐지를 예고를 하다가 이제 상장 폐지를 하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다크코인들 다 같이 상장 폐지가 아니고 일단은 모네로만 상장 폐지를 한다는 거. 이게 좀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채굴 세력들은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선택을 어떻게 할까? 자, 게임스탑 이거 관련해서 민코인이랑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뒷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모네로. 자, 모네로 코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간의 가격들을 엄청나게 크게 지켜줬습니다. 마치 뭐 트론처럼 같이 지켜줬는데 드디어 거품이 꺼질 때가 됐구나 라고 언젠가는 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1차적인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어차피 채굴 세력들은 던지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를 하는 게 바뀌지는 않으니까. 근데 모아놨던 모네로 코인들을 마지막으로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모네로 코인을 마지막으로 쇼커버링처럼 끝발을 끝까지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공매도 모으고 쇼커버링으로 쇼 청산시키고 어차피 상장 폐지 때문에 쇼 포지션을 잡아놓은 모네로 그 쇼 포지션 이제 트레이더들이 많을 거거든요. 미체결이 그간에 쌓인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 청산시키면서 본인들의 모네로 코인 모아놨던 거 매도를 하면서 이제 끝났다. 모네로는 끝나기 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쇼커버링 끝나면 이제 모네로는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퇴출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채굴 세력들도 모네로 말고 다른 것들을 채굴을 하면 됩니다. 굳이 모네로만 이렇게 캘 필요가 없어요. 모네로 어쨌든 세팅을 모네로 쪽으로 했다면 모네로와 비슷한 코인들을 이제 본인들이 찍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대체되는 코인들을 이제 바꿔가지고 채굴을 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호환이 되진 않겠는데 어느 정도는 다 호환이 되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네로를 펌핑시킬 명분이 없단 말이죠. 근데 뭐 명분이라는 게 사실 세력들이 만들기 나름이니까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 다음 주 2월 20일이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공교롭게도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가는 날이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인데 화요일날 상장 폐지를 하는데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주말에 뭔가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이 인위적인 상황이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건 모네로와 상당히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모네로의 마지막 피날레 펌핑을 마지막 물량 정리를 위한
쇼 커버링 펌핑을 만들기 위해서 그 희생양이 될 재료들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다. 희생양이라는 게 뭐 그 코인을 펌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네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모네로의 상승을 좀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좀 이제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모네로를 위해서. 왜냐하면 모네로가 가격을 올리기에는 좀 비싸거든요. 3조 가까이 되니까 이거 자체가 좀 이제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모네로와 관련이 있는 잔잔한 애들, 잔잔한 이제 시가총액 적은 애를 올려가지고 모네로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 펌핑을 채굴 세력들이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네로 자체를 지금 가격을 올리기에는 시가총액이 좀 비싸잖아요. 기회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밑에 있는 애를 올려가지고 뭐 관련 있는 애를 올려가지고 이 모네로의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언제까지요? 2월 20일 전후까지. 그래서 그때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세력들이 그냥 던질 수도 있어요. 던질 수도 있는데 20일까지 아직 몇 일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코인 시장이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변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이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바라는 보되 제가 그 내용만 계속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5월 달에 막 그런 내용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좀 이제 최신으로 저만의 또 이제 분석 방식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이제 쏟아가지고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2월 20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일 전후로 모네로 관련된 이 상황이 이 코인이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인 코인 시장에 좀 이제 변수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모네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민코인 관련돼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민코인 좀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왜 시점을 5월달로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5월달로 생각을 하는 건 현물 ETF가 그쯤에 상장이 될 것 같으니까 이더리움이 올해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더리움 어쨌든 포스 방식으로 바꿨고 채굴했던 그 보상받았던 이더리움 하루에도 이더리움 보상받는 수량이 1만 개씩이 넘어요. 근데 그 세력들은 거의 몇천 개씩을 계속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익 실현의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더리움 마켓격인 민코인과 NFT 불장을 만들어낼 거라는 건 저도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서 좀 이제 비슷한 상황들을 제가 좀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1년에 게임스탑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1년 그 대불장 후반에 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하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스타 사건은 5월달까지 이게 많이 초창기 딱 유동성 펌핑되기 직전에 주식시장에서 밈주식이라는 게 먼저 떴거든요. 게임스탑으로. 그러니까 이 관련된 내용을 그때 당시로 경험을 못 해보셨던 분들은 넷플릭스에 그 게임스탑 관련된 그 다큐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돈에 관련된 건 정말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빅쇼트도 재밌고 이 게임스톱도 재밌고 그 한국에서는 이 영화 작전도 재밌고 그래서 이게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뭐 얘기를 안 해드려도 여기에서 이 다큐에서 좀 재밌게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게임스탑 그때 당시 순서가 어떻게 됐냐. 게임스탑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기관들이 공매도 포지션으로 주식들을 많이 떨궜잖아요. 공매도가 이제 숏이잖아요. 가격들 떨구면서 이제 개미들을 그냥 이제 쥐락펴락 했었는데 우리가 단합해가지고 이 공매도 한번 박살 내보자. 바이앤 홀드를 하자. 바이앤 셀이 아니고 바이 사고서 홀드를 하자. 우리 다 같이 뭉쳐야 돼. 우리 기관들한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이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이 레딧에 이 커뮤니티가 엄청 크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거의 실시간 동접자가 100만 명, 몇백만 명이 될 정도로 늘어났는데 거기에서 처음 운동이 시작됐던 게 이거 게임스탑 이거 특정 기관 하나가 공매도 진짜 몇 조 원치를 쳤다. 우리 이거 박살 내버리자. 바이앤 홀드하자. 우리 뭉치자. 원래는 개미들이 같은 의견들로 이제
그 조율이 안 됐거든요. 아 누군가는 팔잖아요. 누군가는. 근데 우리 이번만큼은 우리가 박살 내보자 하면서 피크를 찍었던 게 바이앤홀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서 안 팔아요. 그럼 시장에 물량들이 적어지겠죠. 근데 공매도했던 물량들은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시 사들여가지고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공매도가 이제 그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한 거면 공매도 간단한 개념인데 여기에서 공매도를 했어요.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가지고 이걸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공매도를 해서 이거 빌린 주식을 갚아야겠죠. 근데 공매도를 한 기관들 입장에서 가격들이 싸야지 개수만 똑같이 해서 갚으면 되니까 가격들이 싼 지점에서 사가지고 그대로 개수만 그대로 갚아버리면 나머지는 차익이 됩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죠.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상황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가격에서 공매도를 해가지고 빌렸어요. 기관들이 공매도를 해서 찍어 눌렀는데 개미들이 바이앤홀드 해가지고 가격들이 올라가 버리죠. 근데 이거 상환 날짜에 이 개수를 그대로 갚아야 되는데 이거 대비해서 가격이 뭐 10배 20배로 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못 갚죠. 파산해 버려야죠. 진짜 실제로 파산까지 나타났고 로빈후드라는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로 큰 그 한국으로 따지면 증권사 앱이 있거든요. 증권사 뭐 교보증권, 키움증권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매수 버튼을 또 금지시켰던 사건도 있어요. 그거 아마 재판에서 결과는 저는 못 봤는데 어쨌든 재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상황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코인 시장까지 왔다. 바이앤홀드 공매도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말자. 그렇게 온 게 바로 도지고 그리고 리플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얘네 둘이 커플링을 지금은 좀 결이 좀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간격이 조금 이제 격차가 그 좀 차이가 날 뿐이지 기간 차이가 날 뿐이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때의 영향을 외국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외국 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이제 민주식인 게임스탑이 먼저 공매도 청산시키면서 엄청난 펌핑이 나왔고 그 뒤에 코인 시장까지 고스란히 들어왔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나머지 그 후반 때는 하반기 때는 21년 말 때는 NFT도 이제 BAYC부터 되게 많이 불어왔죠. NFT만 붙으면 막 가격들이 상승하고 위믹스나 이런 것들도 막 큰 영향을 끼쳤죠. 근데 그러한 상황이 이제 고스란히 반대로 간다. 어떻게 반대로요? 2024년 민코인 대불장이 와서 이게 주식시장에 해외 주식시장에 오히려 반대로 영향을 끼치던가 아니면 이 파일을 더 뺏어올 겁니다. 어디로요? 코인 시장으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수용적인 입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테마주라는 게 있어요. 대선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놓고 트럼프 주식 이런 걸 얻거든요. 테마주 관련주 여기에다가 후원을 해주던가 관련이 있는 주식들이 실제로 진짜 무지성으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요 그 테마주부터 시작해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민코인부터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민코인 자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 관련 주식이 아니고 트럼프라는 민코인이 있어요. 트럼프라는. 미친 거죠. 주식에 트럼프 코인이라는 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코인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름 자체가 뭐 트럼프 코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을 따와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민코인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공교롭게도 올해 대선이 껴있죠. 근데 대선뿐만이 아닙니다. 대선뿐만이 아니에요. 대선뿐만이 아니고 CBDC로 전환되기 전에 제가 큰 그림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USDC. 최근에 바이낸스 선물 상장된 거 많이들 보세요. USDC 많이 상장을 시킨 건 여기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높일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기로 특정 계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 USDC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지털 화폐 CBDC 이거를 수용적인 태도로 만들 거고, 두 번째는 디지털 화폐를 쓸 때 디지털 지갑들을 거치는 과정들도 있을 겁니다. 디지털 지갑. 앞으로 디지털 아이디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머지않아 얼마 안 남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 디지털 지갑 쓰게끔 만들려는 건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도 원래 쭉 쓰던 데 가다가 어디서 할인해준다고 하면 거기서 쿠폰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뭐 디지털 지갑에 뭐 에어드랍 하니까 이거 관련된 가맹 업체에서 한번 써보세요. 디지털 화폐 써보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말고 가장 좋은 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 이 관련된 코인들을 펌핑 시키면 자연스럽게 민코인들 처음 거래할 때 무조건 덱스를 거친단 말이죠. 덱스 거칠 때 메타마스크든 솔페어든 또 뭐가 있죠? 트러스트 월렛이던 디지털 지갑들을 쓴단 말이죠. 이게 뭐 카카오에서는 뭐 클립이 될 수도 있고, 클레이튼 기반은 디지털 지갑들을 자발적으로 한 번씩은 써보게끔 만들 거라는 말입니다. 어떤 과정으로요? 민코인 NFT 불장으로. 이게 올해 나온다. 그러면 순서가 달라진 겁니다. 이때 먼저 밈 주식이 올라가지고 코인 시장이 간 것보다는 국내에서 이제 국내든 세계든 전 세계든 밈 코인이 먼저 올라가서 대불장 만들어내고서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 중에 차이나머니는 이제 불투명한 이제 음지의 돈들 있죠.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어쨌든 디지털 위안화가 먼저 시장에서 출범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 깨끗하게 그냥 한번 이제 그 흔히들 말하는 뭐 이제 뭐 세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차이나머니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고 디지털 지갑이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수용적인 태도라든지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반감기 이후에 우상향하고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들을 오히려 반대로 선반영해가지고 이 중간에 5월달에 민코인 대불장을 만들면 굉장히 뽀모가 올 거 아니에요. 뽀모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5월달에 와버리면 비트코인 상황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그냥 선반영으로 비트코인이 그냥 올해 58K에서 62K 가고 다시 그냥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연말까지 하락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그 전에 영상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더 이상 가격들에 관심이 없는 거면 세력들은 이제 자산 시장이 아니고 플레이어들이 뜰 수 있는 건 5월달, 6월달까지만 열어두고 그 뒤로는 실제로 뭐 전쟁이나 새로운 질병 X나 이런 것들. 정말 갑자기 또 무거워지네요. 근데 그거는 그 뒤에 얘기를 할게요. 5월달 돼서 미리 좀 얘기를 드렸는데 5월달 돼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링크 같은 것도 이거 인터넷 정전되거나 했을 때 스타링크 이거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속도는 좀 느릴지언정 인터넷은 다 됩니다. 그리고 어디 산에 가서도 터질 수가 있고 이제 바다에 가서도 터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전 세계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뭐 뉴럴링크부터 시작해서 좀 미래지향적일 수도 있지만 뉴 월드 오더에 거의 부합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지구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항상 말하죠. 마블 영화 같은 것들 보시면 지구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마블 영화 보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지구의 환경, 인간이 이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 되게 좀 의아했거든요. 저런 내용들이 왜 있을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 마블 스튜디오랑 이제 유대인들이 보유하고 있고, 어쨌든 어젠다나 이런 것들 좀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은연중에 그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 2시간 내내 그냥 그런 내용들만 전달을 하면 지루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에서 이제 끝부분에 짧게나마 그렇게 좀 이제 인간들에게 경고 아닌 경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구에 대해서 항상 이제 어쨌든 스타링크 얘기에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올해 지켜봐야 될 거는 21년 상황과는 정반대다. 게임스탑 뭐 이런 것들로 먼저 시장을 띄워가지고 밈 주식이 떴고 도지, 리플 이렇게 흘러왔다면 그게 아니고 올해는 민코인이 먼저 뜬다. 크립토가 대장이 되는 시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도 민코인에 관련된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왜냐하면 디지털 지갑을 써야 되니까. 디지털 지갑 이거 한번
쯤 이제 쓰게끔 만들려는 큰 변동들이 올 겁니다. 무조건 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들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정말 긍정적인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아마 지금의 영상, 유튜브 영상 찍고 있는 시점이 여기일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도 사실 미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는 이유도 결국 그런 불장들이 오면 가장 먼저 검색을 하는 게 유튜브거든요. 그때 아마 제 채널도 구독자가 막 2만 명이 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 되실 겁니다. 오기 전에 준비한다는 것과 이미 다 오고 나서 이때 소문 나가지고 오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 6월달, 7월달 그때 됐을 때 다시 모여가지고 딱 이제 모인다는 게 그냥 댓글로요. 댓글로 항상 꾸준히 참여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관망을 하면서 시장에 거품이 빠지는 걸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가 편승을 해야 될 건 차이나머니 조용히 편승하고 조용히 빠져나오기.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빠져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는 어떤 것들이 민코인을 알릴 만한 게 사실 시바도지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최근에 뭐 빗썸에서는 페페랑 플로키를 상장을 했죠. 얘네는 어쨌든 거품이 엄청 크게는 끼었던 코인들이 아니니까 시가총액 5조까지는 찍지 않았으니까 굳이 도지 시바를 보실 바에 페페 플로키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민코인에 대한 계기가 도지와 시바보다는 페페 플로키에서 더 크게 임팩트가 있을 수가 있다. 플로키 관련돼서는 한 번도 영상에서 다루기 할 거거든요. 성지순례용으로. 근데 제가 좀 이제 주의를 드리는 게 제가 분석하고 이런 영상들이 저희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바카라나 막 도박 같은 거 전 도박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보통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뭐 1분 뒤에 5분 뒤에. 제가 뭐 분석해서 영상 올린다고 그게 당장 내일 아침에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전부터 오셨던 분들은 뭐 트롤이던 뭐 이제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2.0 계열들 말고는 다 어쨌든 제 분석대로 갔거든요. 봉크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저는 바카라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나올 홀짝을 보는 게 아닙니다.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근데 그게 멀리라는 게 1년 뒤 2년 뒤가 아니고 올해라는 겁니다. 올해. 그래서 다음에도 좀 이제 분석이나 리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당겨 드릴 텐데 좀 유의사항. 그리고 이제 분산을 하실 때도 포트폴리오도 몰빵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최대한의 여러 가지를 분산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전략. 그래서 이 상황들 실시간으로 코인 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가장 빠르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참여들 꾸준히 지금처럼 해주시면 앞으로 좋은 기회들을 또 이제 혜택들이 있을 겁니다. 혜택들이라는 게 뭐 지금 굳이 설명하기보다는 참여도에 따라서 아마 대불장에 왔을 때 좋은 혜택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제가 또 해야죠. 이벤트처럼. 왜냐하면 그만큼 커뮤니티를 그때 구독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랑 지금부터 이렇게 딱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랑 당연히 차별화가 되어야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한 번에 떡하니 막 그냥 갑자기 6개월 동안 꾸준히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누르셨던 분이랑 대불장 와가지고 그때 구독해서 와가지고 어쨌든 같은 구독자긴 한데 그 차이가 있잖아요. 6개월 꾸준히 이렇게 한 사람이랑 그냥 하루아침에 구독해가지고 온 사람이랑 당연히 그쵸.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 계획이 있다는 거. 그러면 오늘의 영상의 끝으로 이제 이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모네로 관련돼서 한번 변동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들이 나올지. 그냥 아무 일 없이 어쨌든 코인 시장 좋으니까 다크코인 우리 끝낼게 하면은 그냥 모네로 공매도 모아두고서 채굴 세력들이 그냥 던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모네로 코인이 어떤 식으로 변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뭔가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100%라는 걸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오늘 영상에서 좀 깊숙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민코인 관련된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거 꼭 보세요. 한번 보시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재밌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상황이고 이 상황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식 계좌를 트고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엄청 크게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주식하는 사람들이 해외 주식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들 밈 주식들 사게끔 만드는 이런 열풍들을 불러 일으켰던 하나의 뭐 작전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거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를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담겨져 있다.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은 그때 당시 21년도 초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일 마이너스 유가 사태는 그런 건 다큐가 없네요. 그것도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그건 다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또 이제 뭐 대본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뭐 횡설수설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 뭐 쇼츠로 올리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제 방향에 맞게 일단 저희 쇼츠에 너무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 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제가 담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댓글과 좋아요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